내 카드를 긁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요, 조현 변호사님.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띠링 오는 거예요. 네. 내 신용카드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어떤 사람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톡이 날아왔는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가본 적도 없는 한 금은방에서 자기 카드로 수십만 원대의 귀금속이 결제됐다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상점이나 백화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귀금속 매장에서 긁었다는 거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비용도 비쌀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네. 당황한 이 사람이 해당 금은방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떤 통화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혹시 5시에 37만 4천 원 결제한 게 있습니까? 아, 맞아요. 얘기 반지를 사러 와가지고 그 카드 결제하고 가던데요. 그러면 이 분실 카드 누군가가 쓰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하정근 평론가님? 네, 누군가가 썼다는 얘기고 네. 결국 이 피해자가 카드를 분실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피해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카드를 분실을 했었나? 그 분실한 자체를 그 자체를 모르는 상황,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네. 있죠. 네. 어디서 분실했지라고 이제 뭐 또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네. 하찮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게 자신의 행적을 계속 되돌아보다가 어느 업소의 CCTV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무인 인쇄점인데 네네. 거기에 어떤 남성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 남성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 남성이 그 무인 인쇄점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다가가더니 마치 자신의 분실물인 것처럼 뭔가를 꺼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에서도 이 다른 무인 점포인데 여기서도 분실물 보관함에서 내용물을 저렇게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저 수상한 남성이 그 보관함만 계속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중요한 이유가 건 있습니까? 네, 무인 점포라는 겁니다. 네. 무인 점포는 저 분실물이 실제로 저 사람의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 점포만 골라서 분실물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는데 앞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훔친 카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수상한 남성, 한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귀금속을 고른 뒤 분실함에서 훔친 카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건네는데요. 마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태연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성 남의 카드를 가지고 태연하게 얼마나 쓴 겁니까? 이 남성이요, 이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분실 카드를 아주 모았던 모양입니다. 이 남성은요, 일단 6월 서울 광진구에 아까 보신 무인 인쇄점 네네. 분실함에 놓여있던 카드로요,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의 금은방을 가서 귀금속 73만 원어치를 일단 샀다고 합니다. 이 한 카드로는 귀금속 73만 원어치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에 왜 저런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지 관계자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보관을 하지는 않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하도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함을 구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쓰게 되면은 카드 회사라든지 연락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금방 붙잡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인 점포의 특성상 또 더군다나 저렇게 인쇄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하고서 인쇄를 해놓고 네. 그 카드를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무인 점포의 분실함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모아놓은 것인데 네네. 이 지금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다니면서 무인 점포에서만 그 분실함을 아주 대놓고 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습득한 분실 카드를 가지고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CCTV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이 금은방 절도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냈듯이 CCTV 분석을 통해서 경찰들이 이 사람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가는 그 PC방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같은 수법을 통해서 분실 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한 사용액이 총 1,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래서 성동경찰서에서 이 남성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를 해서 지난달 31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네, 남의 카드를 자기 카드처럼 태연하게 쓴 사람, 이 사람 처벌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 일단 이 사람 여러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행위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카드를 훔쳤잖아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썼잖아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맹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신용카드 주인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가맹점 점주를 속여서 카드를 결제를 했잖아요. 네. 이 경우에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여러 죄에 해당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중한 죄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절도죄라든가 그 신용법 위반이라든가 각자에 대한 처벌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경합하는 것을 네네. 법률적 용어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러 죄들 한꺼번에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절도죄가 지금 6년 이하 징역이고 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7년 이하 징역이고 하면은 네네. 뭐 합해서 11년 이렇게 징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무거운 형,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사기죄에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